네, 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12강 3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놀이, 2교시의 언어놀이, 이번에 3교시는 목공놀이, 연기작전표, 자기평가서, 네, 연기확장활동, 그 다음에 놀잇감 설명서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공놀이 연기작전표를 보겠는데요. 나무곤충, 이제 제목이 나무곤충이네요. 활동명이겠죠. 연기작전표는 이미 이제 제시됐으니까 넘어가고요. 김아무개의 나무곤충 만들기 모의수업 계획안. 제가 목공놀이를 하라고 했거든요. 네, 보니까 생활 주제를 곤충으로 정했어요. 만 5세. 만 5세를 곤충으로는 곤충. 좋아요. 그러면은 뭐, 봄 4월을, 3월 지나서 4월, 봄 5월, 가족하고 6월, 7월, 뭐 8월, 이럴 때, 식물, 봄의 식물이라든가 동물, 동물, 식물, 동물 하면서 곤충까지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한 주나 두 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곤충을 주제로 해서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한다면 좀 이거를 제가 이제 수용을 한다고 치고요. 어, 이 곤충의 생활 주제를 가지고 나무 곤충을 만들려고 목공놀이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 이 활동이 곤충이 주제인지 목공놀이가 주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봐요. 제가 목공놀이를 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목공이에요. 못이라든가 볼트라든가 너트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조이고 뭐 이렇게 구멍 뚫어서 뭐 맞추고 망치질 망치질을 하거나 만 5세니까 충분히 목공놀이 영역에서 놀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공놀이가 주인지 곤충이라는 것이 주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활동 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거를 주로 생각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목공놀이 영역이라면 보통 뭐 예술 경험 영역 이런 영역이 목공놀이 영역이에요. 아니면 신체 건강 영역 같은. 근데 굳이 신체 건강 영역보다는 만 5세이기 때문에 이 목공, 이 나무라든가 이런 뭔가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예술 경험 영역에 주로 목표를 두어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을 여기 활동 목표로 경험 영역을 써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술 경험 영역을 보면은요, 내용 범주에서는 뭐 아름다움을 찾아본다든가, 여러분 옷의 보육학 개론 같은 책을 보시면 누리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누리과정에 옷의 예술 경험 영역을 보면 내용 범주가 아름다움 찾아보기, 또 예술적 표현하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술적 표현하기 연결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술 감상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목공놀이를 굳이 제가 이제 해라라고 딱 정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 뭔가 얘가 지금 나무 같은 거를 나무 같은 그런 둥근 나무 토막이잖아요. 나무 토막 같은 거를 가지고 어떤 곤충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 부분 첫 번째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 하위 내용에서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또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가 있거든요. 이 중에 음악적 요소라든가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는 이걸 버리고 밑에 세 번째 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 범주에서 하위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내용에서 그 하위 세부 내용에서 자연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 라는 것을 가져오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곤충을 알아본대요. 지금 제가 목공놀이를 하라고 했는데 곤충의 생활 주제를 해놓고는 곤충의 종류를 알아본대. 그럼 이 곤충의 종류를 알아본다면은 이거는 자연 탐구 영역이 돼버리잖아요. 뭔가 어떤 곤충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그 주체에 대한 것을 탐구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종류를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역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지금 얘는 지금 제일 마지막 세부 영역만 3개 적고 말았는데 영역이 어디서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는 것이죠. 곤충의 종류를 알아본대요. 목공놀이 영역을 줬는데 종류를 알아본다기보다는 차라리 목공놀이니까 나무 토막을 이용한 뭐 곤충 모형을 뭐 이해한다든가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탐색한다든가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다음 눈과 손의 협응, 손에 힘을 기르고 손 감각 예민하게 이걸 이렇게 협응, 기르고 예민하게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다 섞어서 쓰지 마세요. 그냥 한 개만 쓰시면 돼요. 손과 눈의 협응이 어떤 협응? 손과 눈의 협응이잖아요. 요거를 기를 건지, 아니면 손에 힘을 기를 건지, 손 감각 이거 예민하게 하는 거나 힘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민한 거하고 힘이 다른가? 예, 각각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목공이니까 이거는 들어간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사물을 탐색할 때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과 창의성을 기른다. 지금 관찰하는 습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공놀이를 하라는 거예요. 나무, 둥근 나무토와 다양한 자연물, 곤충동합을 가지고 이 자연물을 가지고 곤충동합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곤충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고요. 다양한 사물과 다양한 둥근 나무토막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곤충이라든가 어떤 사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하는 습관하고는 거의 이거는 주요 경험 영역이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15분, 20분 동안 할 수업에 목공놀이에서 다른 그 경험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적은 거예요. 이 지금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 전혀 무시된 상태거든요. 무시하고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와가지고 뭐하러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이런 거 힘들게 한 학기씩 막 이렇게 두면서 배웠어요. 뭐하러? 네, 우리는 이게 보육 전문가잖아요. 전문직이에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이 전문직을 배우고 전문인으로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으면 안 돼요. 어떤 근거, 내용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목공놀이를 곤충이라는 생활 주제에서 다루려고 했다면 예술 경험 영역에서 가져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나가 볼까요? 자, 놀잇감. 여기는 놀잇감 자체도 없네요. 평소 산책이나 바깥놀이 시간에 곤충을 잘 관찰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 놀잇감을 제작한다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 접했던 곤충들 중 만들고 싶은 곤충을 정해 곤충 도감이나 사진 자료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놀잇감을 제작하는 방법을 쓰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나무 조각과 자연물을 탐색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을 어떻게 좀 큰 부분은 곤충이 몸이 3개잖아요. 머리, 몸, 꼬리 이렇게 곤충이잖아요. 곤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의 방법을 적으셔야 돼. 곤충 만들기에 적합한 자연물에 찾아 배치해 본다. 제시해줘야죠. 어떤 재료, 둥근 나무잎이라든가, 길쭉한 나무잎이라든가, 뾰족뾰족한 솔잎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진해를 만들려면 그런 거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 자연물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해줘야죠. 놀잇감 제작 방법인데. 배치된 모습과, 곤충의 그림을 비교해가며 저착제로 고정시킨다. 이건 수업 방법을 적은 것 같은데요. 수업 방법. 수업 방법이 아니라 이 배치된 모습과 곤충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접착체로 고정을 시키는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여기다 적는 거거든요. 애들이 관찰하고 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놀잇감 제작 방법은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을 적는 게 놀잇감 제작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 지나가 볼게요. 도입.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친구들 곤충하면 생각나는 곤충이 있어요. 곤충 자체가 곤충이라는 단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곤충을 바로 나왔네요. 곤충. 잠자리 거미요. 곤충 하면 애들 벌써 모기 이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보며 곤충을 관찰해 보아요. 음, 도입이라면 지금 목공놀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나무 토막을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 준비한다고 아까 있었죠. 재료에. 그러면 놀이 그 재료를 바닥에 딱 깔아놓고, 자, 선생님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걸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걸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로 만약에 내가 곤충을 만든다면 곤충, 개미나 뭐 이런 것들이 곤충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넓적한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나뭇잎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둥근 나무 토막이 필요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을 아주 흥미롭고 좀 이렇게 뭔가 호기심이 가득 차도록 하는 부분이 도입 부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보며 곤충을 관찰해봐요. 사진을 보면서 곤충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다양한 자료를 아까 준비 여기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준비 여기 둥근 나무토막 다양한 자연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곤충 도감까지 같이 이렇게 보여준다면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 자, 티시 요거는 한 2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수업 전체 수업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으죠?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놀잇감 재료를 알아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나무요.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앞에 배웠던 곤충들을 생각하며 만들어 봐요. 다짜고짜 만들려고 그러네요. 자, 몸이 지금 다양하게 큰, 뭐, 나무토막, 작은 나무토막, 요런 것들은요, 그, 보육사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이런 업체를 그런 데에서 보면 발도로프 그 재료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주의 학습에서 많이 쓰는 그런 나무 토막 재료들이 아예 그냥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뭐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을 깔아놓고 이 재료 정해진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곤충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돼요. 이런 저기 나무 토방이나 크기는 어떤 곤충들에 해당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곤충들에 해당될까요? 이 분단은 여기 있는 모둠은 이런 걸 만들어 봐요. 저 모둠은 이런 걸 만들어 봐요. 요 모둠은 나비를 만들어 봐요.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서로 만든 것을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또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도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신이 원하는 곤충을 다 만들었나요? 다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부분 중간에 이제 교사가 유아들한테 다양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모둠 활동을 한다든가 이 모둠을 정했을 때 이 모둠은 어떤 곤충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활동도 여기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한 세 개나 네 개 활동이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평가 부분이 돼 있죠. 짜잔. 우리 친구들과 곤충을 만들어 봤는데 모두 머리 위로 들어볼까요? 짜잔 다 만들었어요. 서로 친구들이 만든 곤충 관찰해 봐요. 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관찰해 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 뭉뚱그리면은요, 이거는 평가가 아니에요. 마무리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 보았으면 각각 만들었으면 각각 나와서 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 재료의 특징은 뭐고 왜 이렇게 큰 걸 했고 왜 작은 걸 했고 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지 이 곤충에 대한 주제 목공놀이를 통한 곤충을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려고 목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 하고 있는지 그 곤충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 파악한 특징대로 재료를 잘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정말 나비 같은지 정말 잠자리 같은지 정말 지네 같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활동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예술적인 감각도 얻었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야지 돼요. 평가 부분에서. 연계 확장 볼까요? 게임 영역. 곤충을 맞춰보아요 했네요. 자신이 만든 나무곤충, 몸동작으로 곤충을 설명하고 친구가 설명하는 곤충을 맞춘다. 스무고개 같은 그런 건가 보네요. 하여튼 뭐 재미있겠네요. 잘 다듬으면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어요. 미술 영역. 나무로 도장 찍기. 나무 물감 도화지 나눠주고 나무에 물감을 묻혀 도장 찍는다.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본다. 나무에 물감을 묻혀 도장 찍으면 거의 그냥 땡글땡글하고 그냥 철포덕 찍어줄 것 같은데요. 도장 찍기라면 적어도 오목볼록은 돼야 되는데 나무는
뭐 오목볼록한 모양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나무로 도장 찍는 것에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질까요? 조금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 언어 영역은 아예 없네요. 음률 영역, 곤충 친구들 노래를 불러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링크도 있네요. 눌러보면은, 링크 눌러보면 되겠고, 가사. 저 풀바디에 곤충 친구 누가 있나요? 헐 잠자리. 저 풀바디에 곤충 친구 누가 있나요? 살금 곤투 선수 사막에, 이런 노래인데요. 이제 이걸 이렇게 제가 나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재료 링크 여기 가사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걸 가지고 1. 노래를 듣는다. 2. 노래를 따라 같이 불러본다. 3. 여기 잠자리처럼 흉내 내어 본다. 세 번째에서는 저기 사마귀처럼, 잠자리처럼, 귀뚜라미처럼 무당벌레, 여러 번 할 수 있겠네.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노래 다 알겠는데요. 이 노래 굉장히 재밌겠네요. 이렇게 해서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는 거. 그리고 악기도 잠자리는 무슨 악기 해가지고 그때 나올 때마다 그 악기들이 쳐보면서 그 악기 친구들이 일어나서 막 잠자리처럼 홀홀 날아본다든가. 아니, 홀홀인가요? 호럴이네요. 그 다음에 권투 선수 친구 사마귀. 자, 사마귀는 이렇게 하다 살금살금 톡 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도 하면서 음률 영역이 다 같이 신체 예술 경험 표현 영역이니까. 그래서 자, 악기도 또 동원하고 신체 표현도 동원하면서 노래까지 동원한다면 이게 정말 재밌는 노래가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으네요. 이거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규모 있게 쓰면 멋진 수업이 될 듯 합니다. 언어는 아예 없고요. 과학. 곤충의 구조를 알아봐요. 곤충 도감. 원하는 곤충 사진 골라요. 몸의 구조 살펴보고. 자, 이 활동은 미리, 그러니까는 그 목공놀이 하기 전 활동으로 연계 활동. 그러니까 연계 활동보다는 그러니까는 이전 활동 먼저 이런 거 다 수업을 한 다음에 목공놀이 활동 하면은 더 정확한 몸의 표현이 나오겠죠. 예, 이거는 이전에 활동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사후 활동으로 하면 좋겠고, 언어는 아예 없고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여러분이 수업을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영역이 다 다르고 또 수업 계획했던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딱 꼬집어 말씀은 드리지 지금 못하고 있죠. 개인 지도가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다양한 지금 벌써 몇 개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감이 좀 올 거예요. 딱 보면 이거는 이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라고 아마 감이 올 거예요. 네. 2학기 때 뭐 어떤 수업이든지 다시 만나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아주 쏙쏙 머리에 들어오도록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평가서 볼까요? 앞에는 똑같고 수업도 사진도 다 못 찍었네요. 주제가 곤충인 만큼 아이들이 대부분 쉽게 다가가지 못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건 왜 선입견이네요. 왜 쉽게 다가가지 못할까요?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곤충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류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고 했냐고요. 목공놀이기 때문에 가공되어 있는 나무를 준비하였다. 목공놀이기 때문에 준비했다기보다는 가공되어 있는, 그냥 반대로 가공되어 있는 나무를 준비하였다. 이건 빼도 돼요. 도입. 아이들에게 곤충의 종류에 대해 질문해보고 준비해온 곤충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도입이 이제 흥미를 유발했다는 건데, 목공놀이니까 곤충보다는 차라리 다양하게 준비된 그 자연물,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흥미를 유발시켰으면 더 목공놀이라는 게 살았을 것 같네요. 전개. 앞에 나눈 곤충 생각하면서 준비된 재료로 나무 곤충을 만들어 본다. 친구들과 만든 곤충을 보며 자신이 만든 곤충을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자, 이 전개, 앞에 나눈 곤충을 생각하며 준비된 재료로 나무 곤충을 만들어 본다. 이걸 전개에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이 나무 곤충을 만들어 보게 했다는 얘기를 써야 된다고요.
두 가지, 세 가지 활동, 뭐, 먼저, 전개 부분에서 첫 번째는, 뭐, 곤충의 종류들을 나눠보고, 두 번째는 뭐, 곤충의 그, 생김새에 따라서는 뭐, 날개가 있는 거 있고, 뭐, 다리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진행했다라는 걸 쓰는 게 전개라고요. 마무리 부분은 평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에 대해서 뭐 각자 아까 뭐 다 머리 위로 올려봐요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걸 소개하게 한다든가 여기 있네요. 자기가 만든 곤충을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것만이 마무리가 아니라 평가 부분이 나야 돼.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날개 부분을 만들었는지 어떤 부분 어떤 걸로 어떤 곤충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종류들이 잘 다 나오도록 유아들이 다 잘 표현했는지, 그러니까 교사가 의도된 대로 이 전개가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마무리예요. 그런 걸 쓰는 거라고요. 친구들과 만든 곤충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곤충을 소개하고 마무리한다. 마무리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마무리 부분에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마무리에 써야 되는 거죠. 발표를 했어요. 아쉬운 점, 준비 많이 해온 게 잘한 점이라면,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준비해온 자료를 너무 상호작용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개 부분에 아까 제가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그룹을 정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막 이게 곤충의 종류를 나눠보는 거예요. 티시 종류 나눠봤으면 어떤 재료가 그 곤충에 적합한지를 딱 나눠보는 거. 티시 이런 것들이 한 서너 가지는 나와야지 상호작용이 그래도 한 10분에서 20분 되면서 미술 활동이라면 목공놀이 활동이라면 한 10분 정도 더해서 한 30분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아들은 30분 정도 목공놀이 같은 거는 집중하거든요.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앉아있다면 10분도 길지만 목공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0분에서 25분, 30분 가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정말 알맞게 준비해왔다고 자신이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했다면 그 전개 부분에서 더 많은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면 상호작용이 길 수가 있었겠죠. 수업은 잘 진행했다고 하셨고 연기활동에 대해서 지도해 주셨다. 제가 연기활동 뭘 지도했을까요? 연기활동 뭐 이것저것 언어는 아예 없으니까 하여튼 뭐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지도했겠죠. 그렇게 했고 처음 진행해본 모의 수업에서 수업하기 전에도 걱정이 많았고 수업 진행 도중에도 긴장해서 말을 더듬은 것이 아쉬웠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교사가 되기 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수업을 한 뒤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도 준비한 모의 수업을 잘 끝내서 마음이 편하고 수업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 모든 수업이 이제 아쉬움과 만족이 있어요. 그런 걸 썼고요. 자기 총평에는 이게 처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내가 뭘 고민했고 또 내가 고민한 만큼 수업이 잘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계획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정말 막 너무너무 애들이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준비를 엄청 했는데 아이들이 내가 준비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수업 내용에 흥미를 보이지 못했다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을 쓰는 게 자기 총평이에요. 자기 총평. 여기 앞에 쓴 말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 마음 편했고 뭐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것을 마지막에 써주는 거죠. 여기 이 두 줄 들어간 부분이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써야 돼요. 좀 짧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과제 역시 과제는 똑같습니다. 12강 과제는 한 개예요. 1교시, 2교시, 3교시 다 똑같은 거예요. 딱 하나만 내시면 되는데 어떤 거? 놀이감. 놀이감 이미 여러분이 이제 제작도 했을 거고 또 이거 수업 자료 가지고는 정말 수업이 좀 미비하겠다 그러면 지금 짬짬이 보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면 수업 공지가 나오면 무조건 다 갖고 와서 이제 수업을 시킬 거니까 갖고 와야 돼요. 저한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동안에 저한테 과제로 제출했던 모든 과제 원본 자료를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놀잇감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드렸던 놀이방법 설명서에 파일 있죠. 예시 파일 거기에 들어갈 자료 다 사진 찍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6월 6일 기한에서
24시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놀이방법 설명서 제가 또 지금 반복해서 설명했죠. 똑같아요. 여기 활동 목표 고민해야 돼. 제가 영역 쓰고 영역이 내용 범주 어떤 내용 범주에 들어가는지 또 어떤 내용 영역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범주 그 밑에 내용 세부 내용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쭉 연계돼서 딱 세부 내용 자기 목표가 나와야 돼요. 앞에 여기 영역 그다음에 내용 범주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비로소 자기 그 네 번째 세부 내용에서 자기 수업의 목표가 나와야 돼요. 네, 영역 그다음에 내용 여기는 뭐였어? 영역이 뭐지? 흥미 영역 얘는 뭐였을까? 얘는 뭐였을까가 아니지. 깍꿍 누구일까요? 영역 흥미 영역에 아마 어느 영역이었을까요? 그다음에 많이 여기 깍꿍놀이니까 만 1세 아니면은 만 2세, 만 1세, 2세 조금 수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런 거 이렇게 해서 영역 쓰시고 그다음에 내용 범주 영역에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은 내용 범주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죠.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그러니까는 언어 영역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중에서 1개. 그다음에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밑에 말하기에서도 몇 개 하위 저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밑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세부 내용에서 가져오면 돼요. 세부. 만약에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를 그러니까 세부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놀이과정에. 그러면 친구와 협동하여 놀이한다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내 활동하고 조금 변형해서 단어가 몇 개 바뀐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돼요. 만약에 친구와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내 놀이는 이렇게 게임을 해서 수업을 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 상황, 갈등이죠. 문제 상황에 이렇게 잘 해결하는 수업이었었다. 그럼 이걸 가져올 때 친구와의 문제 해결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갈등이란 단어를 써도 되고 이렇게 세부 내용 놀이과정 표준보육과정 이거는 보육학 개론 책에 다 있어요. 네. 보시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목표 설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져오면 돼요. 좀 변형하고 자꾸 가져와서 연습하다 보면 앞에 무슨 영역에 무슨 내용 범주에 무슨 내용을 다 없어. 다 앞에 다 제끼고 마지막 세부 내용 목표만 딱딱딱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훈련시키고 공부시키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무슨 영역에 내용 범주에 내용을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나중에 현장에 나가면은 어떤 어린이집은 그 내용, 영역과 내용 범주 내용을 다 쓰라는, 일지에 다 쓰라는 데가 있고요. 그냥 그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목표만 쓰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저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내용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잇감 사진들 이렇게 넣고, 각각에 넣고, 그걸 다 합쳐서 넣고, 그렇게 해서 놀이 방법 뭐뭐 한다, 뭐 편을 가른다, 뭐 보여준다, 제시한다, 뭐 곤충 모양을 뭐 분류해 본다, 분류했던 것을 뭐 이렇게 한다, 그 모양대로다가 뭘 이렇게 만들어 본다, 어쩐다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자신이 만든 거에 대해서 어찌어찌 한다. 평가까지 싹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을 이제 그 놀잇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를 할 것인가에 쓰는 거고 유의사항 같은 거. 만약에 아까 먹공놀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 본드라도 붙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뭐 망치로 두들기거나 그럴 때 이제 손 같은 거 다치지 않도록 한다든가 막 본드를 막 짜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안 되겠죠. 이런 유의사항 그런 특별하게 주의할 거 그다음에 교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것이 유의사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미 사진 보여줬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12강이 끝났네요. 12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하고 언어하고 그다음에 목공놀이라고 해서 보여드렸고요. 13강, 14, 15 이제 3강이 남았어요. 제가 3강을 다 더해보면은 9시간이에요. 제가 한 강당 3시간짜리잖아요. 그래서 9시간이 남았어요. 저랑 같이 이제 해야 될 과업은 뭐냐면 지금 필기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1시간짜리 필기시험 보고 나머지 9시간 중에서 13, 14, 15 이렇게 3강이 남았는데 그 3강이 각각 3시간짜리니까 9시간이잖아요. 9시간 중에 1시간은 시험을 무조건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제가 시험 보는 거, 시험 문제는 이미 다 드렸어요. 변동되지 않아요, 문제가.
그 문제 그대로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외워서 써야 되니까 지금 3주나 4주 정도 남았나요? 3주 남았으니까 넉넉하게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문제에 대해서 다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9시간 중에서 1시간 시험 보면 3시간 아니 8시간 남네요. 이 8시간도 음, 필, 분명하게 실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놀잇감하고 계획안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연기 확장 그거를 제가 볼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아무튼 봐야 되는데 이 놀잇감을 지금 사진으로만 찍어서 저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실물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물 저한테 계획안을 놀이 방법 설명서죠. 그거를 낸 이후라도 계속 저랑 만날 때까지 보안을 꼭 꼼꼼하게 이렇게 모서리라든가 뭐 덜렁덜렁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지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위험하게 막 날카로운 게 없는지 또 이렇게 금방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닌지 그냥 대충 붙여서 사진만 찍었는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정말 놀잇감 제가 아까 놀잇감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놀잇감을 정말 꼼꼼하게 뭐 바느질하든지 뭐 처리를 뭐 접착 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만 찍어서 올렸다고는 치면은 정말 큰 코 다치세요. 그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13, 14, 15, 3강을 어떻게 제가 구성할지는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오면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이 12강 그 기간에 정말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해 놓으셔야지 제가 대면 수업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실물이 딱 제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보완과 보강과 수정 보완 제가 수정 보완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수정 보완을 많이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13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